적으로나 또 지금 현재로도 그 의미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게 의미가 있는 그 수학적인 어떤 고유 그 상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좀 리뷰하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거요? 이거? 예, 이거. 그래서 일단 그 수열, 피보나치 수열이니까 수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황금비하고 말씀드릴게요. 이 피보나치 수열하고 황금비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갖고, 그렇게 같이 지금 어울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수가 계속 나열이 되는데, 어떤 그 패턴이 있어갖고, 그걸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예요, 수열을. 그래서 이제 대개 첫 번째 항은 1항, 그 다음 2항, 3항 이렇게 해갖고 A1항 해서 이제 AN항이라고 그러는데, 이 수열에서 이제 중요한 거, 종류가 좀 많이 있어요.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렇게 있고, 또 그 급수라고 해서 이제 그 수열의 합을 계산을 해갖고 또 수학에서 활용하는 사례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n이에요. 일반항. 그냥 어떤 패턴으로 나갈 때 그게 뭐 n 번째 항의 값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거기까지 안 가고 앞에 패턴을 보고 거기서 일반항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지금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냥 자연수가 있고, 이거 홀수고요. 홀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2의 n승이죠. 요거 지금 이렇게 표시한 거는 위에 붙는 겁니다. 제가 그 표시를 못 해갖고, 보통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수학에서는. 저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2의 n승인데, 그냥 2의 n승 하면은 사실 2부터 하면은 2의 n승 하면 돼요. 근데, 1, 2부터 나가야 되니까, 만약 이렇게 되니까, 그걸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2의 n-1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1항은 2의 0승이 되니까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n제곱, 요거의 제곱이 되는 수열이죠. 제곱이 되는 수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수열이 있다고 쳐요. 여기, 그러니까 0에서부터 1 갔다가 이쪽 마이너스 2 갔다, 다시 3 갔다가 또 마이너스 4 갔다, 5 갔다, 마이너스 6 갔다, 이렇게 그런 어떤 그 패턴이 있다고 쳤을 때, 그거는 이제 일반항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면 이제 저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제 그 2의 n승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홀수분의 1인데 또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요 수열은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급수에, 이게 지금 무한이 나가잖아요. 무한 급수의 합이 값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냐면 4분의 파이가 돼요. 그래서 파이가 왜 홀수의 역수하고 관련이 되는지 좀 신기하죠. 얼른 봐서는 신기하죠. 그래서 파이를 나타내는 무한급수가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파이 값에 가까이 가는 그 속도가 빠른 게 있고,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이 값을 계산할 때는 그거에 맞는 급수를 선택을 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희한한, 전혀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그런 이제 수열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27, 82, 41, 124. 잘 안 보이시죠? 여기서 어떤 패턴이 있나요? 혹시 발견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뭐 퍼즐이라든지 퀴즈 같은 거 할 때도 쓸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수가 있을 때 홀수가 나오면
3배를 해서 플러스 1을 해주고 짝수가 나오면 반으로 나누고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좀 이렇게 좀 하다가서인데 이게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혹시 해본 경험 있으세요? 네? 아니에요. 어떤 수로 시작을 해도 끝은 비슷하게 끝나요. 이게 그 끝에 가갖고는 이렇게 고리가 형성이 돼요. 고리가 형성돼 갖고 이게 큰 고리가 될 수도 있고 작은 고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어떤 값이 도달이 되면 그냥 그 값이 계속 나오는 경우도 지금 이 경우 그런 거는 없는데 어떤 순환을 하게 됩니다. 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히 나가지는 않죠. 이것도 무슨 우리 수학의 밀레니엄 문제 같이 이거를 증명하라라는 그런 과제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더 좀 이상한 건데, 27, 53, 34, 25, 29, 85, 89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1자리 제곱, 10자리 제곱, 혹시 나가다 보면 3자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100자리 제곱까지 해서 그 제곱을 전부 더하는 거예요. 더한 값이 다음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도 어떤 것을부터 시작하든 간에 마무리가 됩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요. 도는 그런 수열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 말고도 수열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제 다음에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조금 역사적인 걸 피보나치 수열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래요. 0이 1항이 될 수도 있고, 그냥 0 없이 1번이 1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 알겠지만, 어떤 항과 그 다음 항의 합이, 바로 직전 두 항의 합이 그 세 번째 값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에서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합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수가 굉장히 빨리 높아가져요. 빨리 올라가고. 근데 이제 저게 실제로, 언급된 거는 BC 200년쯤 됩니다. BC 200년에, 인도 사람이 저거를 이제 자기가 쓴 책에서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는데 그냥 흥미를 못 느끼다가 그 내용이 나중에 피보나치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피보나치가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보급을 해서 지금은 이제 피보나치의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이제 하나의 그냥 상상해서 그린 건데 실제 사진은 안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고 그 아버지가 상인이면서 약간 세무 공무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알제리의 북부 항구에 거기서 가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이 지중해 항로가 이렇게 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 아들도 거기 가서 아버지 일을 도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워낙 수학 계산이 빨라갖고 상인을 하다 보니까 계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하는 거예요. 잘해서 말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뭘 배웠냐면 그 아들이 뭘 배웠냐면 인도하고 아랍 사람들의 수학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를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유럽하고 장사를 했거든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계속 로마 글자를 쓰는 거예요. 로마 글자 숫자 쓰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뭘 더하는 경우도 있고, 빼는 경우도 있고, 곱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나마 이제 더하기는 그런 대로 하는데, 이게 곱하기하고 그럴 때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근데 피보나치가 이 아라비아 숫자를 보니까 그냥 9개에다가
그 인도에서 발견한 0이라는 숫자를 거기다 넣음으로써 자릿수를 맞춰 놓으면 어떤 수도 나타낼 수 있고 굉장히 그걸 쉽고 편리한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해갖고 1208년인가 그 책을 하나 줬어요. 그게 책이 이제 그 리베르 아바치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바치라는 게 그 저 주판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수판? 그런 책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중에 한 챕터 중에 이제 그런 내용을 썼어요.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거를 하는 걸 썼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때 이제 그 옛날 그 인도에서 있었던 책을 보고서 이런 수요를, 자기가 다시 만들었어요. 다시 언급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원래는 레오나르도 보나치예요. 이 사람 이름이. 그리고 아버지 이름은 구글리엘모 보나치고, 그러니까 보나치라는 게 그 집안의 이름이죠. 근데 거기는 이태리는 집안을 그냥 이게 뜻이 보나치가 이태리 말로 선한, 착한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착한 집안이다. 그리고 거기에 아버지 이름은 이거고, 구엘리모고, 아들 이름은 레오나르도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 거기서 보면은 그 휠리아 보나치인가 뭐 그런 게 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휠리아라는 게 우리 맥도날드 같이 휠리아라는 게 이제 저기 아들이란 뜻인가 봐요. 그 휠리아 보나치 하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휠리아 보나치, 그러니까 그걸 줄여서 그냥 휘보나치 이렇게 불렀대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막 도와주고 그러니까 뭐 누구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 피보나치는 실제 죽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게 그 책에 그렇게 저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당시 불리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 피보나치라고 그렇게 이름이 있고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거는 이 책에서 주판이라는 책에서 저 오른쪽에 보면 피보나치 수요를 잠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럼 피보나치 수열이 왜 이것이 생겼는가? 그게 이제 몇 가지 그 실제 생활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토끼가 번식하는 문제예요. 이 토끼가 번식하는 문제를 여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해왔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1월 초에 새끼 토끼가 한 쌍이 남녀 한 쌍이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2개월을 자랍니다. 1개월을 자라면 성인이 되지만 아직 출산을 못 해요. 그런데 2개월이 되면 출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토끼 쌍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토끼는 계속 살아요. 뭐 1년 이상은 계속 삽니다. 죽지 않고. 그리고 이제 태어난 토끼쌍도 그대로 1개월은 성인이 되고 2개월째 되는 때 다시 그 토끼를 낳아요. 쌍을. 그런 식으로 번식을 했을 때 1년 후에 그 토끼가 몇 쌍이 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낸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그 책에서 내면서 그럴 때 각 매 개월마다 그 토끼 쌍의 수를 보니까 계산을 쭉 해서 보니까 있는 거예요. 피보나치 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면 우리 인구 증가를 예측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이것이
좀 이렇게 검토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인구라는 거는 이제 이 주기가 틀리겠죠. 주기가, 생애 주기가 틀리고 또 어떤 평균 수명도 거기다 감안하고 또 유아 사망률도 넣고, 그런 이제 기본은 이제 이런 그 토끼 번식에 대한 이 수요를, 피부나치 수요를 기본으로 잡고 거기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조정을 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인구 증가를 예측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요 수열이 나오는 게 어떤 케이스냐면 계단 오르기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 이 한 번에 한 계단 아니면 두 계단을 오를 수 있어요. 세 계단은 못 오르고 한 계단씩 아니면 두 개 이렇게 오를 수 있다고 했을 때 계단 수에 따른 그 올라가는 방법의 수, 그거를 계단 수로 n으로 해서 쭉 항을 해봤더니 그게 피보나치 수라고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나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피보나치 수열 지금 쭉 나오는 2, 3, 5, 8, 이제 13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그게 왜 자연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쭉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꽃잎수하고 같다는 거예요. 꽃잎수가. 꽃잎이 날 때 물론 이제 어떤 거는 하나짜리가 있고 어떤 건 두 개짜리가 있고 세 개짜리도 있고 실제는 네 개짜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섯 개짜리, 그 다음에 이제 여섯 개나 일곱 개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여덟 개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아홉 개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13개짜리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요즘 뭐 저기 민들레 꽃도 보면 꽃잎이 많거든요. 또 조그만 거 저 하얗고 노란 꽃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이렇게 온전한 걸 하나 뜯어갖고 조심스럽게 한번 개수를 세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피보나치 수열거에 딱 나오면은 그게 우연인가 신기한가 이렇게 한번. 근데 이제 이건 생존하고 관련해갖고 이것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자랄 때도 이제 그런 그 유형을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해바라기 같은 거에 씨앗을 보면 여기 이렇게 와선이 있죠. 그 와선의 수도 그렇게 피보나치 수열을 따른다고 그래요. 근데 이 피보나치 수열이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 피보나치 수열에 이 숨어 있는 게 이제 그 황금비가 숨어 있어요. 황금수 혹은 황금비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앞수를 두 개를 더하면 다음 수가 되는데 그러면 일반항의 값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데 처음 이 피보나치 수열이 나오고 나서 수학자들이 그거를 이제 밝혀내는데 일반항을 밝혀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표시를 못했는데 루트 5분의 1 괄호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전체의 n승. 그 n은 일반 항수입니다. 항수.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의 전체의 n승.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n 값이 커지면 이게 과연 자연수가 나올 것이냐라는 것도 얼뜻 봐갖고 궁금한데 n수가 얼마나 커도 그게 나옵니다.
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첫 항부터 다 맞아요. 다 그대로 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한 거는 N항하고 N 플러스 1항하고의 B. 그 B가 자꾸 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N수에 대한 B를, 레이쇼를 플로트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1, 2, 0.5 이렇게 식으로 했는데 그게 몇 항 안 가갖고 아주 근사한 값까지 가요. 0.6까지 갑니다. 1.6까지. 그러니까 그 뒤에 항을 분자로 놓게 되면 1.6까지 가갖고 금방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계속 수치가 이제 변해가는데 그 극한값이 결국은 골든 레이쇼. 그러니까 황금비하고 같아진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피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피사의 레오나르도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불러요. 근데 지금도 피사에는 이 피보나치 동상이 있다고 그래요. 피사의 동상이 있고 그 거리도 있고요. 사실 유럽에 이 아라비아 숫자를 전파해 준데 주역이거든요. 그 책을 통해서. 그래서 큰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피보나치 협회가 1963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피보나치 쿼터리라고 해가지고 이 수학 분야의 아주 유명한 학술지를 지금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간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피보나치 수열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들, 이런 결과들, 이런 것들을 매번 이제 게재를 하는 거죠. 또 국제학회도 이제 가끔씩 열리고, 그래요. 이렇게 열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황금비를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황금비는 사실은 유클리드 시대 때 이미 개념이 있었어요. 황금비라는 개념이 있었고, 어떤 것을 황금비라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황금비의 정의가 있어요. 황금비라는 거는 어떤 비율이잖아요. 그죠? 그 비값을 황금수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선분이 있을 때, 직선이든 곡선이든 상관없어요. 이게 두 선분, A, B라고 하는 선분이 있을 때, 그 선분이 C라고 하는 내분점에 의해서 둘로 나뉘어졌을 때, 그럴 때 그 전체 선분분의 나눠진 것의 작은 것의 B가 그 나눠진 두 개 중에서 긴 것 대 작은 것의 B하고 같은 그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분 중에서 하나밖에 없겠죠. 글로 쓴다기보다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이 훨씬 더 쉽고 빠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A, B가 있을 때 여기 C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어졌을 때 A, B의 AC는 여기서 AC분의 BC가 되는 요 B가 똑같아지는 그 점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그래서 나오는 값이 이제 저기고 그것을 우리 용어로는 P라고 표현을 해요. P라고 표현을.
B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고유한 상수가 됩니다. 이게 1.618 그래가지고, 근데 저 P는 아주 독특한 성질이 있어요. 아주 독특한 성질이 있고, 그러니까 그 P 값에서 2를 뺀 값은 P 값의 역수하고 같아요. P 값에서 2를 뺀 값은 그 P 값의 역수하고 값이 같아요. 값이 같고, 요거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특이한 성질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P의 N승 플러스 P의 N 플러스 1승은 P의 N 플러스 2승 하고 같은 거죠. N 값을 어떤 걸로 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이 성질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피보나치 수열에서 나타나 가지고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이 N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유도가 돼서 나오고 저거를 이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걸 N 플러스 1 한 거 요것분에 그 N 플러스 1 한 거를 놓고서 수를 하면은 그때 나오는 것이 이 P값이 나와요. 이 P값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풀다 보면은 또 다른 값도 나오거든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값도 나오는데, 일단 이제 좀 특이한 성질이 있다는 거 아시고, 그럼 이제 황금비가 우리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회자되는 게 뭐냐면 황금비가 가장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엽서라든지 우표는 그런 거는 무슨 그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다 황금비로 만든다는 거예요. 가로 세로의 비가 황금비로다가 만든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떤 사람은 이 책을 줬어요. 책을 이렇게 쥐면서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실제 그러냐. 그래 이제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옛날 그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회화 작품 같은 거에서도 보면은 그런 황금비를 많이 도입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회화를 분석하다 보면 이게 황금비다. 근데, 그걸 알고서 의도적으로 한 거냐, 아니면 우연히 그리다 보니까 그냥 아름답게 느껴가지고 한 것이 그렇게 나온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많고, 과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그 황금비라는 게 비라는 것이 그 사람 본질적으로 그것을 뭔가 좀 끌리는 그런 비율이냐라는 것을 또 다각적으로 또 테스트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요. 케이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찬반의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죠. 찬반의 이론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작도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비를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작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루트이라는 것을 그 무한소수지만 그걸 작도로다가 그 길이를 수를 표시할 수는 있듯이 이것도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정사각형을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반을 나눠요. 이게 1이라고 치면 그다음에 이 길이는 어떻게 되죠? 요게 2분의 1이고 요게 1이죠. 그럼 요건 루트 5죠. 그렇겠죠? 맞나요? 이거 제곱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그다음 플러스 1이니까 4분의 5지. 그러니까 루트니까 2분의 루트 5가 되는 거죠. 2분의 루트 5가 되는 거죠. 사선의 길이는.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돌려요. 연장해 갖고. 그러면 요 길이도 2분의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2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요 B가 이제 저기가 되는 거죠. 그 황금비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잖아요. 아까 이 황금비는 요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니까, 저게 이제 황금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오각형을 그리면 이 한 변의 길이 대 이 대각선의 길이, B가 정확하게 황금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대각선하고 이 대각선이 이렇게 만났을 때 이 대각선을 둘로 나누어지는 이 B, 이것 대 이것의 B가 역시 황금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걸 이용해 갖고 우리 보통 로그 나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직사각형에다가, 그러니까 황금비가 되는 직사각형에다가 옆으로 늘려서 정사각형을 만들고, 그 정사각형에 이렇게 4분호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또 작은 변으로 해서 이렇게 큰 정사각형을 그려서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그리는 거. 지금 여기 여기 안 나왔구나. 아까 그림에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모양이 돼요. 그걸 이제 로그 나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로그 나선은 실제 생활에서 좀 많이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이제 앵무조개인가? 앵무조개 혹시 아십니까? 앵무조개의 모양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매 있죠. 송골매라고 해서 이렇게 잡는 거. 송골매가 먹이를 표적을 향해서 갈 때 이렇게 직선으로 안 간대요. 그렇게 안 가고 그 목표를 표적을 향해서 가는 그 코스가 이 로그 나선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잘 잡는 방법이다.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는 우리 보통 은하를 보면은 이 나선 은하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나선 은하가 많은데, 나선 은하의 나선 구조가, 이제 이런 로그 나선의 모양을 갖는데, 그런 구조를 가질 때, 왜 우리 좀 신기한 게 뭐냐면, 나선 구조의 나선 모양이 이렇게 선명하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가, 이제 또 그런 원리가 있다고 그렇게 또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여기다 자꾸 쓰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그 피를, 황금수를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1 플러스 그 다음에 1 플러스 이렇게 연분수 있죠? 연분수로다가 나타낼 수가 있다고 그래요. 연분수. 그래서 그거를 갖고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정확하게까지 이 황금비를 계산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P는 루트 1 플러스 그 안에 루트 또 루트를 씌워갖고 또 그 안에 1 플러스 또 루트 씌고 1 플러스 해서 그러니까 연분수로 나타내든 이 제곱근으로 나타내든 간에 P를 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일자 하나만 가지고 그 P 값을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금방 쉬워요. 왜냐하면 저 아까 P 값의 특성을 쭉 보면은 그게 자연적으로 그게 수치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그 신기한 게 아니고 이제 그것이 어떤 우리 이제 물리학적으로라든지 또는 자연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들은 뭐 좀 활용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더 밝혀야 될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혹시 나무까지 좀 보여주세요. 나무까지. 아 나뭇가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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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실제 저렇게 됩니까, 저거? 나는 저거 잘 모르겠어. 저거 될까요? 아니, 별 것도 같긴 같지만. 예. 저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네?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 황금 비율이라고 그러잖아요. 황금 비. 근데 그걸 어떻게 보냐면은 옛날 사람들은 이제 수학적으로는 신기하죠. 이렇게 되는 게. 근데 모든 걸 다 황금비에 맞춘다는 거예요. 네? 비슷한 거 다 황금비다. 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 지금 엄밀히 분석해 보면 꼭 저수가 아닌데 그래서 황금비가 아름답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전혀 저런 거 오히려 루트 2의 1.41 있잖아요. 그게 많대요. 비율적으로. 근데 저거는 물론 황금비가 옛날 사람들은 이제 수학적으로 신기하니까 모든 현상을 다 황금비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 이제 꽃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화산에서 꽃을 피다 보니까 별의별 꽃이 그 똑같은 종인데 온갖 잡종들이 섞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끼 풀을 크로바 세 잎짜리 네 잎짜리 있거든요. 변종들이 너무 자주 생겨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동물의 이제 몸을 만드는 거 호메오박스 유전자 이거 있잖아요. 유전자가 중복되면 두 개 되고 하나 빠지면 홀수가 되고 얼마든지 한 종에서도 다음 종에서 막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런 게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저게 아닌 꽃잎이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 좋아요 고생해서 잘 찾아봤는데 나 저거 조작한 거 만든 것 같은 사람이 처음으로. 요새는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고 황금비를 너무 뜯어 맞췄다 이런 사람들이. 100% 아니라 네, 100% 아니고 비슷한 거 다 한 겁니다. 뇌가 이렇게 먹이를 따라가는 그 궤적을 물리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물리학적으로 네, 황금비가 된다는 거.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뭐가 있나? 왜냐면 그게 사냥을 할 때는 네. 그 바람이라든가 특히 바람에 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예, 예. 그러면 나도 잘 모르지만 네. 이렇게 이제 내가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예. 일정한 궤도를 통해서 이렇게 예.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때 그게 궤도를 이렇게 내려올 때는 자기의 그 성능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다는 거를 위해서 나온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저 목표물을 정확하게 잘 잡으려면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그림 안 보고. 아마 그게 황금비가 아닌가 저는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표적인 게 호메오 박사잖아요. 동물의 몸이 초파리나 사람이나 유전자 호메오 박사는 기본은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그게 40만인가 캄보디아 대포팔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중독이 되고 하나 빠지고 그래서 뒤죽박죽 그래서 한 모양이 나요. 막 어쩌고 다 무작을 하지만 그게 가장 이제 표현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게 또 살아남을 수도 있는데 저렇게 저런 게 나타나는 것 자체는 이게 적응 네. 어떻게 보면 환경 그 요소에 따라서 처음에는 우연히 나왔는데 좀 가장 적합한 쪽으로 이렇게 변경된 게 아닌가. 여 화장에 꽃 피우고 꽃을 피우고 똑같은 꽃인데 모양도 틀리고 색도 틀리고 그래요. 이파리도 틀리고 그러면 쭉 나오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무작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그 모든 것이 저런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저거가 저는 지금 지구의 그 뭐지 그 지구가 아니라 그 태양이 뭐 이렇게 도는 그거 회오리 바람 이렇게 돌 때도 예. 저런 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카오스 저거 해갖고 네. 그대로 이제 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 저거는 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 DNA가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회전하면서 도는 게 그 황금비의 DNA, 아까 하셨나요? DNA는 얘기를 하는데, 예. 다른 거 뭐 비슷한 거 있지 않나요? 요즘 그 뭐 음악하고 이 황금비하고도 또 연관시키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장애가 있을 때 그 사람의 그 장애가 하고 관련된 DNA가 있잖아요. 그 DNA를 분석을 해갖고 그 DNA에 맞추는 음악을 만들면 그 사람이 그 장애를 이렇게 많이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저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발표됐더라고요. 뭐 하면 할수록 재밌네요. 네, 마치겠습니다. 뭐 아는 게 없네. 수고하셨습니다.